천안여자중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어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충남도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술국치 일에 조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기를 개항하지 않은 관공서가 많다고 합니다. 세종신도시에 9월부터 공유 전기자전거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세종시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0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 한 중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차들을 피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와 불안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랜 민원 끝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여자중학교 통학로입니다. 상점들도 늘어선 곳이지만 인도는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람은 차도로 걸어야 합니다. 학교에 접해 있는 유일한 인도입니다. 폭 1m 인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와 통신주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학교 끝에서는 인도가 사라져버립니다. 걸을 곳이 없다 보니 등하교 시간이면 학생들은 차와 뒤엉킵니다. 인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차도보다 인도가 더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넘어지고 나서부터 여기가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애들이 몇 명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도 너무 좁아가지고 거의 다 도로에서 걷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걷는 것도 위험한데 여기가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서. 그동안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하고 차량이 섞이면 아이들은 깔리거나 치이거나 이런 게 계속 1년에 약간 40에서 많게는 80번까지 발생이 되고 있었던 거죠.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불안에 학부모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6개 기관과의 협의 끝에 29일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안시는 인도 설치 비용 50%를 부담하고 천안교육지청은 학교 부지 사용 허가를, 한전과 KT는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폭 2m로 넓어지게 되고 빠르면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연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통학로 확보에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국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경술국치를 맞아 조기를 개항하는 관공서가 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몇 해 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조기를 개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조기를 개항하지 않은 관공서도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청 국기개항 때에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한 충청남도 국기개항이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 도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 산하기관은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경술국치를 잊지 말고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조기를 달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 같은데 알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다시 조치를 할게요. 노인회나 보훈단체 등 대부분의 민간 단체들도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충남개발공사와 그 바로 옆 건물인 충남보훈회 간의 국기개항법도 각기 다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 일선 시군들도 조기를 달지 않아 충남도청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국기개항일과 방법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경술국치일 조기 개항을 명시한 시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기관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고요. 시군들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은데요. 아마 시군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서
경술국치를 일에 국기 조기를 개양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한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 맞이한 경술국칠.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이때 저마다 제각각인 국기 개양 때의 모습은 못내 아쉽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자체 감사기구 간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과 오세연 아산시장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서로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분야 인력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시구 감사 관련 부서 직원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29일 열린 장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과 2월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장의원의 지역구인 아산시 가선거구는 내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앞으로 아산 지역 역사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KTX 천안 아산역과 온양 온천역, 배방역, 신창역 등의 역사 출입문 10m 이내입니다. 아산시는 지난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산에서는 올해 첫 벼베기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조량이 좋아 풍년이 예상됩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 들녘. 아산 맑은 쌀의 원료곡인 청아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콤바인이 논 구석구석을 오갈 때마다 농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 수북이 쌓입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낫을 들고 벼를 베기도 합니다. 아산에서 열린 올해 첫 벼베기 행사. 지난 4월 21일 모내기한 논으로 약 130일 만에 맛보는 수확입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성장이 더뎠지만 여름철 마른 장마에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풍년이 예상됩니다. 평균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2.8kg 정도 먹는다고 해요. 잘 지면은. 근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약 3kg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작황 올해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벼는 미곡 처리장에서 도정 작업을 거친 뒤 곧 있을 추석 차례상에 오르게 됩니다. 아산시는 최근 준공한 즉석밥 가공 공장 등을 통해 농민들의 판로 걱정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품질 쌀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또 가공용 벼의 어떤 판로 확보를 통해서 우리 아산 농민들이 생산한 쌀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짓고 또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기 출하된 햅쌀은 추석 이후보다 10에서 20%가량 비싼 값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청년문화기획단이 지난 28일 2차 기획작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천안의 흥을 주제로 한 미술 체험이 진행됐고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청년문화기획단은 지난달에는 미술과 마술을 접목해 1차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올 상반기에 추첨을 통해 일부 시민들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9월부터는 공유 전기자전거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입니다. 현재까지 1,755대의 어울링이 공급됐고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부턴 공유 전기 자전거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다만 어울링처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 방식이 아닌 민간에서 참여해 서비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일레클이랑 공유 전기 자전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나인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초부터 신도시 1, 2생활권을 중심으로 공유 전기 자전거 200대를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등과 같이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도 탈 수 있게 돼서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나 또 나들이 할 때, 쇼핑할 때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선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전거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나 반납은 도로변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기존의 공영 자전거 거치소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용 요금은 최초 5분 동안 기본 500원에 추가로 1분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10분 동안 이용할 경우 대략 1,000원의 요금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 120원을 별도로 부과해야 합니다. 120원 주행인들께 보험료도 같이 결제하도록 돼 있어서 보험 처리는 확실하게 되고 세종시는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뒤 2022년까지 모두 800대의 공유 전기 자전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지역 착한 가게가 6년 만에 3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 아름동에서 5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명기 원장. 매월 진료비의 일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을 후원하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착한 가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나눔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도 느낍니다. 건강을 지켜드리는 거는 기본이고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진료가 좀 되기 위해서 좀 더 도와드리게 됐고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세종 지역에서 매달 3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3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세종 지역의 착한 가게가 처음으로 문을 연 것은 지난 2013년. 첫 해 6곳에서 6년 만에 300호점을 넘어선 겁니다. 식당부터 병원과 카센터까지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했습니다. 6년간 누적 기부액도 2억 1,300만 원에 달합니다. 소중하게 모인 기부액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어렵고 자영업분들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중한 성금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도 이어지는 착한 가게의 나눔 운동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폐수와 가축 분뇨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우선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가축 분뇨 배출 시설과 환경 기초 시설 등 56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금강과 주요 하천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환경오염 신고 전화 128로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에 제출할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행복도시 건설 예산 3,3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올해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2,829억 원보다 19.1%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 추가 반영과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1,115억 원 등입니다. 행복청은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청주공항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오송역 인근에서 돌아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불편이 11월이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4차로로 건설 중인 도로가 곱게 쭉 뻗어 있습니다. 세종시와 오송역 연결도로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508호선을 연결하는 4.7km 구간에 오송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 공사가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한 연말보다 약 한 달, 즉 11월 말 정도에 조기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기 위해선 오송 1교차로에서 오송산업단지로 이어지는 7.7km 길이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간엔 6개의 신호 교차로까지 있어 평균 통행시간만 15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직선으로 뻗은 이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보다 3km 짧아지는 것은 물론 무정차 주행이 가능해져 통행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됩니다. 특히 신도시 1, 2생활권과 6생활권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전국 주요 도시와 세종시를 2시간 이내 연결이 가능하도록 18개 광역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 중 6개 노선은 이미 개통이 완료됐고 12개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꽃을 그리다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한국식물화가협회 소속 작가들의 회합 1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을 대상으로 꽃 그리기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정화제기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91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충무에서 양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303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화정판에서 종이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86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